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린 드디어 제가 교수로서 첫 마쳤습니다. 영상으로 한번 담아보고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일단 딱히 준비한 건 없고 를 마무리하면서 들었던 생각과 한국에서 출국부터 지금까지 어떤 이제 어려움이 있었고 어떻게 또 극복하고 있는 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사입니다. 이사는 이제 계약을 하시고 나서 수업하기 전에 미리 나라로 가셔야 되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잘 돼 있어요. 해외 이사가 잘 돼 있어가지고 컨테이너를 하나 다 쓰면 너무 비싸요. 안에 한 큐빅이 이제 1m 6면체죠. 그거를 이제 큐빅당 얼마씩, 그 안에 내가 뭐 넣고 싶은 거 넣는 겁니다. 부피로 하는 거고 크기는 상관없어요. 그렇게 해서 뭐 인가구 이사 간다고 하면은 400, 500, 그런데 보통 이제 뭐 차를 가져가시게 되면 훨씬 더 1000만 원 정도. 그런데 제가 이제 알아봤을 때는 어떤 분이 미국으로 해외 이사를 하셔서 400에서 500 왔다는 그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모로코도 뭐 비슷하지 않을까, 그 정도를 잡았어. 400, 100, 100까지도. 그런데 결론적으로 어떻게, 모로코는 그게 안 됩니다, 여러분. 해외 이사가 안 됐었고. 그래서 제가 뭐 해외 이사 업체만 연락해본, 포워딩 해주는 몇 회사도 다 연락을 해봤었는데 가장 긍정적인 답변이 해줄 수 있다. 하지만 당신이 내가 컨테이너 하나를 다 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은 뭐 최소 1000만 원 이라고 하시다. 뭐 그렇게까지 할 건 없고, 그래서 결국 저희는 집에 있는 물건을 팔 수 있는 걸 최대한 팔고, 최대한 우체국 박스에 이제 싸고, 더 큰 박스를 구해서 거기에 싸서, 그래서 이제 포장을 해서 다 EMS로 보냈습니다. EMS도 이제 그냥 EMS로 보내는 게 있고, 국제 우편으로 보냈습니다. 국제 우편이 EMS보다 쌉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아셔야 할 게, EMS로 보내는데 이 EMS를 인터넷으로 미리 신청을 하고 가져가시면 할인이 있고, 또 알고 보니까 몇 박스지? 10박스인가? 하여튼 몇 박스 이상 좀 많이 보내게 되면 또 할인이 붙어요. 그래서 할인하니까 결국에는 국제 우편이랑 가격이 비슷해지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국제 우편도 마찬가지 그렇게 했을 때 그만큼 할인이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결국에는 그 할인을 하면은 국제 우편이랑 비슷해서 결국엔 EMS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16박스를 저는 이제 거의 한 100만원 나오는, 100만원 나오는 정도로 저희가 생각한 것만큼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박스는 아직 도착하지 않았고, 그게 이제 유럽 쪽으로 가는 박스는, 동유럽은 모르겠고 서유럽으로 가는 거는 콩을 타고 카사블랑카로 갔다가 카사블랑카에서 스페인으로 가서 거기에서 이제 다시 한 번 더 뿌려주더라고요. 그런 어려움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집을 구해야 되는데 모로코는 프랑스어와 아랍어를, 그리고 아랍어가 동네마다 다른데 여기는 다리자라고 여기에서만 아랍어가 있어요. 다행히 이제 저는 와이프가 프랑스어를, 그리고 주인의 자녀분이 그거를 또 아주 우연찮게 그 집주인의 자녀분들이 딸도 있는데 딸이 둘 다 한국에서 공부를 하셨더라고요. 심지어 그 두 분 중에 한 분은 아직 한국에 살고 계십니다. 살고 계시고, 그 중에 이제 다른 한 분은 이제 프랑스에, 그 따님과 이야기가 잘 돼가지고 또 뭐 따님들이 도움을 많이 받으시고 얘를 너무 잘해주시고, 저랑은 말이 잘 안 통하는 와이프랑 이제 프랑스어로 이야기도 잘 운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서울에서 따님들에게 잘해주시면 참 감사드립니다. 이게 이제 그때 그분들이 잘해주셔서 저도 애를 잘해주고, 제가 잘해준 사람들이 다른 한국인들 잘해줬으면 경험을 통해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왔고, 그리고 도착하고 나서 이제 21일에 도착. 근데 학교에서 오리엔테이션, 신입 오리엔테이션을 20일부터 시작을 했었습니다. 저는 11일에부터 이제 다 참석을 했죠. 그리고 이제 이번 주 월요일부터
수업을 시작. 첫 주는 뭐 모든 대학교가 마찬가지겠죠. 정정 기간이죠. 일주일 동안은 그 정정 기간이기 때문에 제가 따로 수업 진도로 나가진 않았습니다. 저가 오기 전에 이전에 있던 한국어 교수님 그분이 이제 책도 만드시고 커리큘럼도 만들어 놓으실 때 미팅을 하다 보니까 그 선생님께서 정정 기간에 수업을 하니까 결국에 정정 기간 뒤에 들어온 애들은 그 내용을 모르고 한국어로 수업을 한글이 되겠죠. 한글을 모르는 애들이 그 수업에 들어온. 그러면 이 학생들 때문에 내가 수업을 한 번 더 해주거나 아니면 뭐 따로 따라올 수 있는 자료들을 줘야 되는데 그때부터 늦어진 애들은 좀 늦게 간. 그게 이제 그분이 여기서 1년 정도, 1년 반을 일을 하셨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으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럼 나는 그냥 이 첫 일주일을 좀 다르게 보내자고 생각해서 그래서 저는 첫날에 실라버스 소개를 쫙 해주고 그리고 학생들에게 이제 설문조사를 했어요. 참고로 전 교수님께서도 이런 설문조사를 하셨는데 그 선생님께서는 멘티미터를 사용하셨더라고요. 멘티미터는 결제를 하지 않으면 한 달에 50명밖에 설문조사를 하지 못해요. 그런데 저는 지금 한 반에 최대 15명씩 네 반을 지금 제가 다 들어가거든요. 혼자 들어간 60명이잖아요. 60명인데 60명이 꽉꽉 차가지고 학생들이 매일 저에게 메일이 옵니다. 넣어달라고. 꽉 찼는데 자리 좀 안. 근데 저는 그런 권한이 없죠. 어쨌든 저는 지금 딱 60명이거든요. 그래서 그 멘티미터로 진행을 할 수 없었습니다. 멘티미터가 좀 예쁘고 아기자기하게 할 수 없었고 대신에 저희는 이제 대학교에서 마이크로소프트 365를 계약을 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 365에 이제 폼이 있습니다. 폼. 그 워드처럼 그 폼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 안에 서베이를 저는 그걸 활용해서 진행을 했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또 이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 학교는 한국에 있는 대학교와 교류 관계가 있는 게 때문에 학생들이 실제로 많이 갑니다. 교환학생. 한국의 대학교 문화나 또 대학교 어떤 대학교에 어떤 학과가 강한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설명을 해주고 수업을 마무리했습니다. 두 번째 수업은 제가 이제 한국의 이제 현대 한국 모던 히스토리 근현대라고 하면은 한국에서 첫 정부가 수립됐을 때 승만 정부 그때부터 지금 현대까지 이야기를 쭉 그리고 그렇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우파좌파 이런 우파좌파라는 단어 자체를 제가 프랑스에서 가져왔죠. 그런 표현을 우리도 사용한다. 그런 전반적인 한국에 대한 한국 문화, 한국 역사 이런 것들을 자나 우나 치우치지 않고 가운데에서 설명을 해줬습니다. 객관적인 사실들만 설명했고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죠. 박정희 대통령을 영웅이라고 보고 그냥 한 시대의 독재자라고 보고 그리고 독재자로 보는 사람들의 그런 이유 그리고 심지어 이제 미국의 이제 타임즈라는 저널이 있잖아요. 거기서도 똑같은 이제 타임즈라는 저널인데 어떨 때는 박정희에 대해서 이제 영웅이라고 하고 어떨 때는 한국의 최악의 독재자라고 하고 그렇게 합니다. 똑같은 저널인데 그게 이제 시대와 그 편집자와 그런 모든 것들이 어떤 일직선상에 놓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학생들에게 나는 지금 여기서 간략하게밖에 설명을 못하지만 공부하다 보면은 너도 이제 사람에 대해서 한국에서 여러 현상에 대해서 기준이 생기게 될 텐데 그렇다고 이제 그거를 너무 무시하지 마라. 그 사람들이 그렇게 타당한 이유라고 이렇게. 그리고 또 한국의 언어 자체에 대해서 한국의 역사 있잖아요. 역사를 이거 두 번째 시간에 커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한글을 배우는데 한글 역사를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 한글의 역사를 알 수 있는 게 유일하게 전 세계에서 한글만이 누가 만들었는지 알파벳을 쓰고 만들었는지 알기 때문에 우리가 가능한 거고 사실 다른 나라 언어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모르니까. 그래서 저는 그거를 이제 두 번째 시간에서 한글에 대한 역사를 가르쳐주고 이제 우리 한글 사실 중국어 한자로 되어 있는 게 맞아요. 그러면 이제 한자라고 해야 중국어는 중국어로 그 당시에 서로 한중일이 공유하던 한자가
중국어는 중국어대로 간제자가 돼서 발전을, 한국어는 한자 그대로 남아있고, 일본은 한지라는 이름 다르게 발전을 했습니다. 서로 다 다르게 발전했다는 것 알려주고, 그것으로 이제 단어로 게임도 하고, 그 자료에 대해서는 가능하다면은 그 멤버십을 공유를 하고, 그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이제 주말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모로코 저희 학교에서 굉장히 재밌는 것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첫째는 일단 학생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매일매일이 옵니다. 매일매일이 와서 좀 수업 가득 차 있는데 좀 열어달라고 그렇게 메일이 오고, 그래서 제가 그 학과장님하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 과장님 말씀드렸더니 한국어, 프랑스어, 그리고 스페인어, 터키어 이렇게 몇 가지 언어를 가르치고 있는데, 그 중에 제가 가장 학생도 많고 코스도 많다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요구가 많을 거라고 자기도 예상을 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제 수업 같은 경우 못해도 17, 18명까지는 더 들어갈 것 같고, 진짜 애들이 너무 신청이 많이 들어온다. 이게 지금 이제 정전기가 끝나버렸고, 지금부터는 다음 주 동안은 학생들이 제발 넣어달라고 이렇게 탄원서처럼 쓰는 그런 기간이, 그래서 그 기간에도 애들이 너무 신청이 많이 들어오면 저한테 이제 어쩌면 진짜 그렇게 많이 되면은 10명까지 들어갈 수 있다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난 알겠다. 열의가 참긴 한데 있는 만큼 애들이 좀 잘하고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학생들이 한국어를 이미 많이 배운 학생, 그거와 더불어서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이제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고 싶어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저는 사실 그냥 문화 수업 같은 거를 뭘 해야 되나 생각을 했었는데, 학생들이 입을 모아서 한국 음식을 좀 만들어 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는 다른 건 해도 한국 음식은 그게 사실 뭐 못 만들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간단한 레시피로 해서 할 수는 있는데, 문제는 이제 그거죠. 혹시 다치면 어쩌나 하는 그런 생각이 좀 있어서 꺼려 했었는데, 가장 많이 들어온 게 같이 음식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이야기가 많이 들어왔어요. 문제는 이제 여기에 아시아 식품이나 그런 걸 구할 수 있는 너무 작습니다. 제가 지금 집에, 한국은 우리는 간장 많이 쓰니까 간장통이 막 1리터 크잖아요. 근데 여기는 한 100몇 미리짜리 진짜 작은 거밖에 없어요. 어디 피자집 가 타바스코 통, 작은 타바스코 그 정도만한 간장밖에 없어요. 이렇게 제가 이제 일주일 동안 지냈던 얘기를 해보고 있는데요. 참 한국이 정말 인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한국 컨텐츠가 인기가 많은 것 같고, 학교에서 만나는 교수님들도 다들 자기 아이들이 한국 너무 좋아한다. 그리고 요즘 아이들은 지금 제가 다른 곳은 모르겠는데 유럽 쪽이나, 모로코는 사실 거의 유럽 문화권인데, 교환학생을 갈 때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에 교환학생을 미국이나 이런 곳에 간다는 걸 이해를 못한다고. 그 이유가 한국에 가면은 생활비도 싸고 무려 한국에 갈 수 있는, 왜 돈을 더 많이 주고 더 비싼 미국을 가냐는 그런 생각들이 지금 중고등학생들, 걔네들이 이제 자라서 대학생이 되면 더 그렇겠죠. 지금 이미 저희 반에도 한국의 한양대학교에 교환학생을 다녀온 학생들이, 그래서 그 학생들에게 그럼 너희 이거 다 알겠네 라고 했는데, 아니라고 자기는 모른다고, 한국 가서 먹기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봐야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종종 이렇게 저의 발자취, 제가 가는 그 길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인사드려서. 그리고 제가 한국 시간을 좀 고려를 해서 매주 주말에 라이브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고정 라이브요. 그래서 그 고정 라이브에 여러분도 참여하셔서 같이 얘기도 하고, 또 이런 일이 있었다 저런 일이 있었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래서 그 중에 컨텐츠가 될 만한 것들 컨텐츠로 또 뽑고, 아니면은 그냥 저희가 이제 얼굴 보고 얘기하고 할 수 있는 1시간에서 2시간짜리 라이브를 매주말 하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 더 재밌는 이야기 또 한번